이번 시간은 상공회의소 공개 문제를 풀어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험 기관에서 시험 문제를 좀 바꿔낼 때마다 이러이러한 유형으로 출제하겠다라는 식으로 공개 문제가 나오게 되거든요. 바로 그 문제를 풀어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런 공개 문제를 많이 풀어드리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런 공개 문제의 어떤 중요한 내용, 특이한 내용들은 이미 다른 챕터, 다른 문제들에 포함을 시켜놨었습니다. 그리고 문제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난이도가 지금 출제되고 있는 상설 시험의 난이도와 비교해 봤을 때 좀 낮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 예시 유형을 통째로 풀어드리지는 않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이 문제를 좀 풀어줬으면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계획서에는 아예 이 상공회의소 예시를 포함시켜서 강의를 제작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리를 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일 모레 시험을 봐야 되는데 지금 상공회의소 문제도 못 풀어봤고 3단계 특강도 아직 다 못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3단계 특강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지금의 예시 문제는 3단계를 이미 다 공부를 했거나 혹은 학습 일정적으로 아직은 좀 넉넉하다 라는 분들이 활용을 하면 되겠고요.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난이도가 좀 수월하다 라는 점에서 강의를 먼저 듣지 마시고 혼자 풀어보고 채점을 한 다음 틀린 부분 위주로 강의로 점검하는 것이 효율적인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고요. 강의실로 들어갑니다. 다음과 같이 고급 필터를 수행하시오. B의 3부터 T의 30일 영역에서 출석수가 출석수의 중간값보다 작거나 6월 9일이 빈 셀인 행에 대해서 학년, 반, 이름, 6월 9일 출석수 열을 순서대로 표시하시오. 자,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수가 출석수의 중간값보다 작거나 일단 출석수의 중간값부터 구해보겠습니다. 메디안 함수를 이용하면 되는데 간단하니까 직접 적겠습니다. 메디안 가로 열고 출석수 전체의 범위를 블럭 설정합니다. 자, 여기는 전체의 범위니까 F4번 눌러서 절대화를 해줍니다. 메디안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중간값으로 14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결국 각각의 값들이 14보다 작은지 안 작은지를 비교해 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앞에다가 출석수의 첫 번째 값을 체크합니다. 그다음에 작다를 표시하면 이와 같이 각 레코드별로 14보다 작은 값은 true가 나오겠고 14보다 크거나 같은 값들은 false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그 옆에다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9일이 빈셀이다. 빈셀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isBlank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는데요. 역시 간단하니까 직접 적겠습니다. isBlank 탭 누르고 6월 9일의 첫 번째 값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은 아래로 내려가면서 각각마다 비교를 해야 되니까 절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isBlank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그러면 공백이 있는 값은 true가 나오는 거고 공백이 없을 때는 다 false가 나오게 되겠죠. 해서 이거 그대로 둬도 결과 자체가 true와 false로 나오게 되겠는데 이 식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 값이 는 true라면 즉 공백이 있다면 이렇게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식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 출석수 조건과 6월 9일 필드 사이가 뭐뭐 하거나 오화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조건이 이렇게 줄이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결과값이 true와 false 즉 논리값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 더블 클릭을 해보면 첫 셀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논리식으로 식을 구성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논리식은 필드명이 일치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조건 1, 조건 2 이런 형태로 만들어 줘야 되겠는데 이번 문제는 V3과 V4 즉 두 개의 셀만을 이용해서 결과값을 구해라. 그리고 오화 함수도 이용해라 라는 점에서 이 두 개의 조건을 하나로 또 묶어줘야 되겠습니다. 해서 두 번째 조건 부분을 컨트롤 C 복사하고 ESC 그런 다음 첫 번째 조건 다음에 컴마하고 컨트롤 V를 누르겠습니다. 자, 두 개의 조건을 오화로 묶어주면 된다는 거죠. 오화 적고 오화에 대한 가로 열고 맨 끝으로 가서 오화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 부분은 필요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조건은 다 준비가 되었고요. 이제 나와야 될 필드들을 복사해 보겠습니다. 학년 선택하고 반 컨트롤 키 누르고 선택하고 이름 선택하고 6월 9일 필드 선택하고 출석수도 선택하고 컨트롤 C 복사해서 X의 3셀에서부터 나와라 라고 했으니까
X의 3셀에다가 컨트롤 V 붙이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준비가 다 되었으니까 고급 필터를 가동해 보겠습니다. 메뉴바의 데이터, 고급 필터, 다른 장소의 복사, 목록 범위는 이미 지정이 되었고요. 조건 범위는 이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나와야 될 위치는 이렇게를 블럭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확인 눌렀더니 이와 같이 자료가 잘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시오. 2의 3부터 S의 31 영역에 대해서 해당 열 번호가 홀수이면서 2의 3부터 S의 3 영역에 월이 홀수인 열 전체에 대해서 채우기 색을 표준색 노랑으로 적용하시오. 이번 문제는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보통 조건부 서식은 맨 위에 있는 필드명은 빼고 레코드에 대해서만 서식을 적용하곤 했었는데, 이번 문제는 2의 3, 즉 이 필드명 부분도 포함을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의 3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 B열, C열, D열에 대해서는 조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2의 3에서부터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면 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저는 이런 곳에 조건을 먼저 만들어 본 다음에 조건부 서식으로 들어가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열 번호가 홀수이면서 열 번호를 추출하는 명령은 컬럼입니다. 그래서 는 한 다음에 컬럼 탭 눌러서 이렇게 입력하고 2의 3셀이 첫 번째 셀이니까 2의 3셀을 체크합니다. 가로 닫고 이렇게 하게 되면 옆으로도 채우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2열은 다 5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F열은 전부 다 6이 나오는 거고 G열은 전부 다 7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열별로 열 번호 값이 나와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한 값이 홀수이면서 홀수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명령은 isOD가 되겠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이 간단한데요. 는 바로 다음에다가 isOD 가로 열고 맨 끝으로 가서 가로 닫고 엔터 누르게 되면 홀수 값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true가 나오게 되겠고, 짝수 즉 6 같은 값은 펄스를 출력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결과 자체가 홀수에 대해서 true를 출력하고 짝수에 대해서 펄스를 출력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해도 되겠고, 혹은 이렇게 구한 값이 true 즉 참이면서 이렇게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그 옆에다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2의 3부터 S의 3 영역에 월이 홀수다. 월을 구하는 명령은 months죠. months에 대한 가로 열고 2의 3셀을 체크합니다. 근데 이번 문제는 3행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모든 레코드를 가지고 판단했지만요. 그래서 지금은 채우기를 하더라도 아래로 내려가진 않게 하기 위해서 3 앞에는 달러를 걸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에 대해서는 달러를 걸지 말아야죠. 왜냐하면 2열, F열, G열 이런 식으로 열별로 비교는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먼스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하게 되면 상황에 맞게 각각의 월값들은 잘 추출이 됩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구한 값이 홀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해 봐야 되겠는데, 역시 isOD 명령을 적절히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가로 열고 맨 끝으로 가서 가로 닫고 이렇게 하게 되면 홀수 값에 대해서는 true, 짝수 값에 대해서는 펄스를 출력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조건을 이제 또 하나로 묶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의 조건을 컨트롤 C 복사하고 ESC 첫 번째 조건 클릭하고 컴마 한 다음에 컨트롤 V 눌러서 두 개의 조건을 하나로 합칩니다. 두 조건이 뭐뭐이면서로 연결되어야 되니까 AND로 연결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는 다음에 AND 적고 AND에 대한 가로 열고 맨 끝으로 가서 AND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두 개의 조건을 다 만족하는 값은 true, 만족하지 않는 값은 펄스를 출력하게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첫 번째 셀에 커서를 갖다 놓고 아까 구했던 식을 는 빼고 컨트롤 C 복사하겠습니다. ESC 누르고 그 다음 조건부 서식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2의 3에서부터 S의 31까지 블럭 설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 메뉴바에 조건부 서식 새 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선택하고 아까의 식을 넣은 다음에 컨트롤 V 눌러서 붙여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서식 버튼을 눌러서 채우기 표준색 노란색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확인. 평소의 조건부 서식 문제들은
열은 고정하고 행은 각각에 맞게 이동하도록 만들어진 경우가 많았죠. 근데 이번 문제는 이 결과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열별로 서식이 적용되는 좀 특이한 유형이다 보니까 그런 규칙을 따르지 않고 이와 같이 조건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델리트 키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2번 시트입니다. 다음과 같이 시트 보호와 통합문서 보호를 설정하시오. 2의 4부터 T의 30일 영역에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를 적용한 후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를 보호하시오. 우선 이번 문제는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보통의 셀들은 컨트롤 1번 셀 서식으로 들어가서 보호로 가보면 잠금이 기본적으로 체크가 돼 있습니다. 한데 이번 문제는 체크가 안 돼 있거든요. 문제에 맞게 처리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잠금을 해제해서 출제했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 출석수에 대해서는 수식에 의해서 식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을 일단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2의 4부터 T의 30일까지 블럭 설정을 합니다. 네, 그런 다음 컨트롤 1번 셀 서식으로 들어가서 보호로 가서 잠금과 수식 숨기기를 모두 체크합니다. 확인 누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금과 수식 숨기기가 체크가 된 것이지만 아직 적용이 된 건 아니죠. 이걸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트 보호를 지정해 줘야 됩니다. 이 시트 보호는 셀 포인터가 어디에 있건 상관은 없습니다. 메뉴바의 검토, 시트 보호로 들어갑니다.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를 보호하시오.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 보호를 체크하면 되겠고, 잠긴 셀의 선택과 잠기지 않은 셀의 선택은 허용하고, 이 두 가지를 체크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시트 보호 해제 암호는 지정하지 마시오. 여기 위쪽에 암호를 따로 주지는 말아라. 뭐 그런 말입니다. 확인 누르게 되면 잠금과 시트 보호가 적용이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곳에 뭔가 글씨를 입력하려고 하면 시트 보호가 되어서 입력을 할 수 없다 라고 나오게 되는 거고, 반면 아까 우리가 범위를 지정하지 않았던 뭐 이런 곳은 글자를 입력하면 수정이 됩니다. 그리고 출석수에는 수식이 보였었는데 수식 잠금을 체크했었기 때문에 수식이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시트 보호를 해제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검토로 가서 시트 보호 해제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본 작업 2번 시트를 페이지 나누기 보기로 표시하고, 이거는 메뉴바의 보기로 가서 페이지 나누기 보기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B의 3부터 T의 30일 영역만 1페이지로 인쇄 되도록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을 조정하시오. B의 3이면 마우스를 여기다 갖다 놓고 B의 3의 위치에 맞추고, 그 다음에 T의 31이면 여기입니다. 그러면 쭉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1페이지 안에 T의 30일까지 인쇄되도록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산작업 시트입니다. 표 1번의 코드와 표 2번을 이용하여 구분 빼기 성별을 표시하시오. 구분과 성별은 표 2번을 참조해라. 구분과 성별 사이에 빼기 기호를 추가하여 표시하시오. 예를 들어 기본형 빼기 여자, 칸캣 vlookup 함수를 사용해라. 그러니까 이 코드가 BM이면 BM에 해당하는 기본형 빼기 남자가 여기 나오게 해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코드 값을 이쪽 표의 수직 방향으로 찾아보면서 그에 해당하는 자료를 가져오는 함수 vlookup을 먼저 가동해야 되겠습니다. 셀 포인터는 결과가 나올 곳에 두고 fx vlookup 첫 번째는 찾는 값, 그 다음은 참조 영역, 열 번호, 범위 인정 여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lookup value 찾는 값은 내가 가지고 있는 코드 값이 되겠습니다. 코드의 첫 번째 값을 체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어레이 참조 표의 범위는 항상 그렇지만 hlookup이나 vlookup은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필드명은 블럭 설정을 하지 않습니다. 해서 자료들만 이렇게 블럭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범위는 채우기 드래그를 하더라도 움직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F4번을 눌러서 절대화를 시켜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컬럼 인덱스 넘버 열 번호가 되겠는데 1열, 2열, 3열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구분이 필요하니까 숫자 2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 레인지 룩업 범위 인정 여부가 되겠는데,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으려면 펄스, 비슷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으려면 true 혹은 생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BM이나 SM 뭐 이런 값들은 이쪽에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해서 정확하게 일치한다, 펄스 혹은 숫자 0번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몇 개의 자료만 채우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곳을 더블 클릭해 봤더니 상황에 맞게 참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 기본형까지는 구하게 되었고,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칸캣 함수를 이용해서 결합을 시켜줘야 되겠습니다. 다시 첫 번째 셀에 커서를 갖다 놓고 아까 구했던 식은 컨트롤 X 잘라내기를 하겠습니다. fx 문자들을 결합시켜주는 칸캣 함수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다만 하위 버전으로 연습하는 분들은 칸캣 함수가 없거든요. 그런 분들은 바로 아래에 있는 칸캐트네이트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문제에는 칸캣이 나왔으니까 이 함수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사용 방법이 간단합니다. 그냥 결합시킬 자료들을 넣어주기만 하면 되겠는데, 일단 기본형 이거 나와야 되는데 컨트롤 V 눌러서 아까의 V룩업이 나오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빼기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빼기를 넣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여자가 나와야 되는 건데, 이렇게 남자 여자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구했던 V룩업의 값에다가 컨트롤 V 하겠습니다. 2열이 아닌 3열을 참조해라. 그렇게 하면 성별을 가져오게 되는 거잖아요. 해서 이 부분만 숫자 3으로 살짝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자, 확인 눌렀더니 그에 맞게 결과가 나왔고 채우기 드래그를 하면 되겠습니다. 표 1번에 가입 나이와 코드, 그리고 표 3번을 이용하여 가입 금액을 표시하시오. 가입 금액은 코드와 가입 나이로 표 3번을 참조하시오. 인덱스 매치 함수를 사용. 그러니까 여기 가입 나이와 코드를 이용해서 이 참조표의 가입 금액을 가져와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행의 구분은 코드를 가지고 구분하면 되겠고, 열의 구분은 가입 나이를 가지고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매치 함수는 행 방향의 구분도 가능하고 열 방향의 구분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는데요. 일단 코드부터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 포인터를 배치하고 fx 매치. 자, 이 함수는 지정한 범위에서 찾는 값이 몇 번째 번지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함수죠. 첫 번째는 찾는 값, 두 번째는 찾을 범위, 그 다음은 타입입니다. 첫 번째 lookup value 찾는 값은 내가 가지고 있는 코드 값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어디서 찾을 거냐? 참조표에서 찾아봐야 되겠죠. 이 부분에서 찾아봐라. 자, 이 부분은 채우기를 하더라도 움직여서는 안 되니까 F4번을 눌러서 절대화를 시켜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매치 타입이 되겠는데, 숫자 0일 때는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 다음에 1과 마이너스 1은 근사값을 인정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BM이면 BM, SM이면 SM이란 글자가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한다. 숫자 0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일부 자료만 채우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BM일 때에는 1 나왔고 BW일 때에는 3이 나오는 게 맞죠? 상황에 맞게 처리가 되고 있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열도 구분을 해줘야 되겠는데, 여기다 식을 같이 적으면 좀 엉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곳에다가 일단 열 구분에 대한 식을 만들어 놓고 복사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1단계에서도 그러했지만 이런 문제 자료들은 실제적으로는 3 이상이란 글자가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즉 0, 10, 20 뭐 이런 글자가 적혀져 있는 상태고, 이쪽에 가입 나이도 24, 41 이런 식으로 숫자만 적혀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즉 24라는 값을 이쪽 표로 가서 20에서 30 사이의 구간값을 가져오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fx 앞서와 마찬가지로 매치 함수로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찾는 값은 가입 나이. 이걸 어디서 찾을 거냐? 앞서 1단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제는 끝값이 아니라 초기값을 갖고 처리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해서 0세부터 70세까지 이 부분을 블럭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채우기 드래그를 했을 때 움직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F4번을 눌러서 절대화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매치 타입인데, 아까는 뭐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는 거였지만 지금은 0부터 9까지가 다 이쪽 값이고 10부터 19까지가 다 이쪽 값이고 이런 식으로 근사값을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료가 오름차순으로 배치가 돼 있었는데 그때는 숫자 1번을 옵션으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을 적고 확인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채우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뭐 이런 값들이 나왔는데, 첫 번째가 24세니까 이 범위에서 세 번째에 해당하는 값을 출력하는 게 맞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41세니까 41세는 이 구간입니다 하면 1, 2, 3, 4, 5가 나왔어야 되는데 상황에 맞게 값들이 나오고 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덱스 함수로 들어가서 금방 구한 행 번호, 열 번호를 이용해서
그에 맞는 가입 금액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복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행을 구분하는 번호 값을 먼저 가져오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부분을 행을 구분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값에 의해서 13행이냐 14행이냐 15행이냐 이걸 구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행 구분 번호가 되는 거고 이 부분은 이제 열을 구분하는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열 구분하는 번호는 이쪽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값을 컨트롤 X 잘라내기 하고 fx 인덱스 함수로 들어갑니다. 인덱스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방식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열의 범위, 두 번째는 행 번호, 세 번째는 열 번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레이 범위는 결과로 나올 가입 금액들을 블럭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이 부분도 채우기를 했을 때 움직여서는 안 되니까 F4번을 눌러서 절대화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행 번호가 되겠는데 아까 우리가 구했던 값입니다. 컨트롤 V에서 나오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열 번호인데 열 번호는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다가는 임의의 값 숫자 1을 잠시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었고 그런 다음 다시 이쪽으로 와서 아까 구했던 열 번호 부분을 컨트롤 C 복사하겠습니다. ESC 누르고 다시 여기로 와서 숫자 1 대신 컨트롤 V를 눌러주면 되겠죠. 채우기 드래그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값이 24세면서 BM인데 그럼 BM이면서 24세에 해당하는 13,200원이 나왔어야 되는데 맞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41세면서 BW BW면서 41세니까 22,500원이 나왔어야 되는데 상황에 맞게 처리가 되고 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표 1번의 가입 나이와 표 4번의 나이를 이용하여 나이대별 가입자 수를 표 4번의 M21부터 M27 영역에 표시하시오. 가입자 수가 0보다 큰 경우 계산된 값을 두 자리 숫자로 뒤에 명을 추가하여 표시하고 그 외에는 미가입으로 표시하시오. 프리퀀시와 텍스트 함수를 이용한 배열 수식이다. 일단 이 각 나이대별의 가입자 수, 인원수를 구해줘야 되겠는데 그것은 이제 분포도를 구하는 프리퀀시 함수를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앞서 1단계에서도 공부한 것처럼 프리퀀시 함수는 참조표의 범위를 끝값을 가지고 처리를 했었습니다. 이번 문제도 역시 클릭을 해보면 세라는 글자가 나와 있진 않고 숫자만 나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 프리퀀시 함수는 좀 특이한 점이 있었죠. 셀 포인터를 놓고 채우기를 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나올 부분을 블럭 설정을 한 다음 해당 함수를 사용한다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fx 프리퀀시 함수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원본의 범위, 두 번째는 구간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 범위는 가입 나이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간의 범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끝값, 이 부분을 블럭 설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에는 블럭 설정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즉 채우기 드래그가 없기 때문에 F4번 절대화를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그냥 F4번을 눌러서 절대화 처리를 하고 문제를 풀었어도 정답으로 인정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냥 확인이 아니라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눌러서 배열 수식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황에 맞게 결과 값들이 나오게 되었고요. 그 다음 이제 텍스트 함수, 서식을 적용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명자를 붙여줘야 되겠습니다. 수식을 컨트롤 X 잘라내기 하고 fx 형식을 설정하는 텍스트 함수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값, 두 번째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값은 아까 우리가 구했던 값입니다. 컨트롤 V에서 나오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형식은 0, 7, 명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즉 0, 0의 서식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0과 샵의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 뒤에 명이란 글자가 달라붙으면 되겠습니다. 결과를 확인한 다음에 또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텍스트 함수는 배열 수식 함수가 아니지만 한번 해당 셀에 배열 수식을 사용했으면 계속해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눌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해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눌러서 결과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조건 중에 보면 값이 없는 경우, 즉 0인 경우에는 미가입이란 글자가 나오게 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헌데 이번 문제에는 if 같은 함수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식을 설정하는 함수, 텍스트 함수가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그 서식 내에서 조건을 줘야 되겠습니다. 앞서 여러분들이 사용자 정의 서식을 공부하면서 서식을 이용해서 조건을 줄 수 있다라는 점을 배웠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그것을 적용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텍스트 함수에 커서를 갖다 놓은 다음
Fx를 눌러서 이 상태를 불러오겠습니다. 일단 서식을 클리어한 다음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서식에서 조건은 큰 가로 안에 적게 되어 있죠. 지금 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000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크다 0 이렇게 조건을 주고, 그런 경우에는 000이라는 서식이 적용되어서 나오고, 세미콜론 한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미가입이라는 글자가 나와라,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조건에 맞게 그 값들이 나오게 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렀더니 이와 같이 지금 0에 해당하는 값은 미가입이 나온 점에서 잘 처리가 되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표 1번의 가입 나이, 코드, 가입 기간을 이용해서 코드별, 나이별 평균 가입 기간을 표 5번의 P22부터 T25 영역에 계산하시오. 단 오류 발생 시 공백으로 표시. average, if error 함수를 이용한 배열 수식이다. 일단 이 코드는 문자니까 그냥 는으로 비교하면 되겠고요. 열방향이 문제가 되는데요. 0부터 25세 미만이다. 이런 경우에는 두 개의 조건이 들어있는 격이죠. 무슨 말이냐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20보다 작다라는 두 개의 조건이 들어있는 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총 3개의 조건이 있는 격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곳에 갑시다 라고 하면 이 조건도 만족하고 이 조건도 만족하고 이 조건도 만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조건을 AND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지문에 if가 나왔기 때문에 첫 번째 수식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셀 포인터를 배치하고 는 한 다음에 평균 값을 구하는 거니까 average를 먼저 적습니다. average에 대한 가로 열고 if 한 다음에 if에 대한 가로를 엽니다. 조건 1번에 대한 가로도 엽니다. 자, 어떤 조건을 먼저 비교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저는 이쪽에 있는 코드부터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전체의 범위를 블럭 설정합니다. 자, 여기는 전체의 범위니까 F4번을 누르겠습니다. 이 값과 누구를 비교해야 되냐면 참조표의 코드 첫 번째 값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채우기 드래그를 아래 방향으로도 하고 옆으로도 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참조표의 값에 대해서도 일부 절대화가 필요한데, 코드는 아래로 내려가면서 각각마다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22라는 숫자는 23행, 24행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코드라는 값은 5열에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5는 움직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5 앞에만 달러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조건 1번에 대한 가로를 닫고 AND로 연결하기 위해서 곱하기를 넣고 조건 2번에 대한 가로를 엽니다. 자, 여기 나이의 첫 번째 시작값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나이의 범위를 블럭 설정하고 전체의 범위니까 F4번 누르겠습니다. 크거나 같다 이상이죠. 0세 이상이다. 이 값을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이 값에 대해서도 일부 절대화가 필요한데 이 P라는 열은 Q열, R열 이렇게 넘어가면서 각각에 맞게 비교를 해야 되겠지만 행은 아래로 내려가서는 안 되거든요. 해서 20 앞에, 행번호 앞에는 달러를 걸어서 행은 움직이지 않게 하고 열은 상황에 맞게 움직이도록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조건 2번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그 다음 또 AND 별표를 넣어주고 조건 3번에 대한 가로를 엽니다. 역시 이번에도 가입 날짜의 범위를 블럭 설정합니다. F4번 눌러서 절대화를 하고 이번엔 미만이니까 작다 한 다음에 20세 이 부분을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얘도 옆으로는 이동하되 아래로는 내려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21 앞에만 달러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조건 3번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조건 설정은 다 되었습니다. 컴마 한 다음에 계산 범위를 지정하면 되겠는데 이번 문제는 가입 기간의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해서 가입 기간을 블럭 설정하면 되겠고 역시 전체의 범위니까 F4번을 눌러서 절대화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if에 대한 가로 닫고 average에 대한 가로도 닫아야 되겠습니다.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 다 풀이가 된 건 아니지만 일단 채우기 드래그를 해서 상황에 맞게 참조가 되고 있는지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값을 더블 클릭해 봤더니 지금 상황에 맞게 참조들이 되고 있잖아요. 잘 처리가 되고 있다 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균 값을 구하다 보니까 값이 0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div 0 오류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에서는 그 오류는 공백으로 처리해라 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if error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죠. 다시 첫 번째 셀에 셀 포인터를 갖다 놓고 아까 구했던 식은
컨트롤 X, fx, if 에러 함수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식이고 두 번째는 오류 시에 나올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은 아까 우리가 구했던 식을 컨트롤 V 하면 되겠고, 오류 시에는 공백이 나와라 큰 따옴표 큰 따옴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냥 확인이 아니죠.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Shift 엔터를 눌러서 처리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채우기 드래그를 했더니 상황에 맞게 결과가 잘 나왔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 fn 가입 상태를 작성하여 표 1번의 가입 상태를 표시하시오. Alt F11 메뉴바의 삽입 모듈 눌러서 일단 모듈을 만들어 놓고 문제에 나온 대로 형태를 입력합니다. fn 가입 상태는 가입 기간, 미납 기간을 인수로 받아서 값을 되돌려준다. 이미 형틀에서 준비가 되었고요. 미납 기간이 가입 기간 이상이면 해지 예상, 미납 기간이 가입 기간 미만인 경우에는 미납 기간이 0 이상이면 정상, 미납 기간이 2 초과하면 휴면 보험, 그 외에는 미납 기간과 개월 미납을 연결하여 표시하시오. 자, 이 부분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if 한 다음에 미납 기간이 가입 기간 이상이라면, 여기 가입 기간과 미납 기간을 인수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 식에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상은 크거나 같다죠. 자, 이와 같다면, 그렇다면 fn 가입 상태는 해지 예상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else 하고요. 여기서 else를 했다는 것은 미납 기간이 가입 기간 이상이 아니다. 즉 미납 기간이 가입 기간 미만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 때 다시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해서 if 안에 하위 if를 적어야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if 하고 미납 기간이 0이면 그렇다면 fn 가입 상태는 정상, else if 미납 기간이 2 초과이면 휴면 보험, 초과는 는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또 else를 적어줘야 되겠습니다. fn 가입 상태는 미납 기간에다가 개월 미납이라는 문자열을 결합시켜라. 앞에 있는 미납 기간은 인수니까 큰 따옴표 안에 적지 않았고, 개월 미납은 그냥 글자니까 큰 따옴표 안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서 앰퍼샌드 결합 연산자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다음 and if를 적어줘야 되겠는데, 여기다 적는 and if는 이 하위 if에 대한 and if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 시작했던 이 if에 대해서도 and if를 적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아래쪽에다가 and if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창을 닫고 가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셀 포인터를 배치하고 fx 사용자 정의 fn 가입 상태, 가입 기간과 미납 기간의 첫 번째 셀을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채우기를 했더니 상황에 맞게 결과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저는 이 부분을 그냥 else로 처리했는데 지문에 나온 대로 미납 기간이 가입 기간 미만이다 라고 직접 이렇게 식을 적어서 문제를 풀었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1번 시트입니다.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늘상 그랬던 것처럼 외부 데이터로 사용되는 파일 출석부 관리점 CSV 파일을 복사해서 C 드라이브에 OA 폴더에 붙여넣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바의 삽입, 피벗 테이블, 외부 데이터 원본에서 연결 선택, 더 찾아보기, 앞서 파일을 배치했던 C 드라이브로 들어갑니다. OA 폴더, 출석부 관리 파일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앞서 단계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이 CSV 파일은 컴마로 구분되어 있는 텍스트 파일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마법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원본 데이터는 구분 기호 쉼표로 분리되어 있으며 내 데이터에 머리글을 표시하시오.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를 체크합니다. 다음 쉼표를 체크하고 나머지는 해제합니다. 다음 학년, 반, 이름, 성별, 출석수 열만을 가져와. 번호 필드는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학년은 필요하고, 반 필요하고, 이름 필요하고, 성별도 필요하고, 여기 3, 4, 5, 6의 월값들은 가져오지 않습니다. 출석수는 필요합니다. 마침 그림을 보니까 A의 3에서부터 자료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해서 기존 워크시트에 A의 3셀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를 추가하시오. 해당 옵션을 체크합니다. 확인.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참조하여 설정하고,
자, 그림을 보니까 보고서 필터는 없고요. 행 쪽에는 학년하고 반이 있습니다. 해서 학년과 반을 행 쪽에 배치하고 열 쪽에는 성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 데이터에는 출석수의 평균과 학생 수가 나오는데 일단 출석수는 여기 있으니까 갑 영역에 배치하고 합이 아니라 평균이 나오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시오. 디자인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설정합니다. 출석수 필드는 표시 형식을 가 필드 설정의 셀 서식에서 숫자 범주를 이용하고 소수 자릿수를 0으로 설정하시오. 자, 이 가 필드 설정은 블럭 설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출석수 자료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가 필드 설정 표시 형식 숫자 소수 자릿수를 0으로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확인. 이름 필드는 개수로 계산한 후 사용자 지정 이름을 학생 수로 변경하시오. 자, 피벗에서 오른쪽 버튼 필드 목록을 다시 표시합니다. 이름 필드를 갑 영역에 배치하고 자동으로 개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바꿔주기 위해서 갑 필드 설정 사용자 지정 이름을 학생 수로 수정해주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이름은 수식 입력줄에서 바꿔줘도 알아서 사용자 정의 이름이 그에 맞게 변경이 됩니다. 빈 셀은 별표로 표시하고 레이블이 있는 셀은 병합하고 가운데에 맞춤되도록 설정하시오. 피벗에서 오른쪽 버튼 피벗 테이블 옵션 레이아웃 및 서식에서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을 선택하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빈 셀에 대해서는 별표가 나오도록 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처리가 되었고 지금 이 자료에는 따로 이제 그룹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병합이 된 게 딱 보여지진 않지만 이런 부분이 지금 가운데 정렬이 됐거든요. 상황에 맞게 처리가 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분석 작업 2번입니다. 데이터 도구를 이용하여 표 1번에서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열을 기준으로 중복된 값이 입력된 셀을 포함하는 행을 삭제하시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필드가 다 중복되는 값을 지워라 그런 말인데 예를 들어 여기 박연우 같은 자료가 그렇습니다. 박연우는 성명, 성별, 생년월일이 모두 일치합니다. 자, 일단 자료를 블럭 설정을 하고요. 메뉴 바의 데이터 중복된 항목 제거로 들어갑니다.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 이게 체크돼 있어야 필드명이 보여지게 되겠고요. 문제에서 언급한 성명, 성별, 생년월일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해제를 하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확인을 누르게 되면 중복된 값이 지워진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연우 자료가 하나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정렬과 부분합 문제인데 이런 경우에는 정렬을 먼저 해야 되죠. 다시 자료를 블럭 설정을 하고요. 메뉴 바이 데이터 정렬 반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고 오름차순 그 다음에 반이 동일한 경우 성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시오. 기준 추가를 누르고 성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확인 누르면 일단 정렬은 되었습니다. 다시 자료를 잘 블럭 설정을 하고 메뉴 바이 데이터 부분합으로 들어갑니다. 부분합 기능을 이용해서 표 1번에서 반별 출석 일수의 평균을 계산해라. 그룹할 항목은 반이라는 거죠. 그리고 평균을 계산해라 했으니까 평균을 체크하고 출석 일수를 지정하면 출석 일수의 평균이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해제가 되어 있는지 잘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확인 누르게 되면 일단 평균은 잘 구해졌습니다. 다시 블럭 설정을 잘 해야 되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합을 이렇게 가동할 때는 반드시 하단의 이 요약된 부분까지 블럭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 앞서 들어갔던 부분합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룹할 항목은 그대로 두고요. 이번엔 성명의 개수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해서 성명을 체크하고 함수를 개수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해 줘야 되죠. 그래야만 기존의 평균이 나오면서 지금의 개수도 나오게 되겠습니다. 확인. 네, 잘 처리가 되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블럭 설정을 정확하게 했다면 이와 같이 맨 마지막에는 4개의 요약 정보가 나오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평균과 개수는 위에 명시된 순서대로 처리하시오. 즉 평균부터 먼저 처리하고 개수를 계산하시오. 그에 맞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혹시 부분합을 잘못 풀이했다면 모두 제거를 눌러서 제거를 하고 다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트 문제입니다. C의 17부터 C의 21 영역을 중국 계열로 추가한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 일단 이 차트는 미국 계열의 자료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차트에서 오른쪽 버튼 데이터 선택 추가 계열 이름이 중국 CNY인데 동일한 자료가 셀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접 입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열 값은 C의 17부터 C의 21을 범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단 계열 추가 시 가로 항목 축의 레이블 범위를 B의 17부터 B의 21 영역으로 설정해라. 가로 항목 축도 바꿔주라는 거죠. 편집 버튼을 누릅니다. B의 17부터 B의 21을 범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확인. 그리고 보조축으로 바꿔줘야 되겠는데요. 중국 계열을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 보조축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새로 값축의 제목을 추가하여 B의 이 셀과 연동하고 차트를 선택하고 차트 디자인, 차트 요소 추가, 축 제목, 기본 세로. 자, 일단 축 제목을 이렇게 선택하고요. 수식 입력줄로 가서 는 한 다음에 B의 이 셀을 클릭해주면 되겠습니다. 엔터. 그 다음에 텍스트의 방향을 세로로 설정하시오. 상자에서 오른쪽 버튼 축 제목 서식, 텍스트 옵션, 텍스트 상자의 방향을 세로로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세로 값축의 최소값, 최대값, 기본 단위를 설정하고 세로 값축에서 오른쪽 버튼 축 서식, 최소값은 1150, 최대값은 1250, 기본 단위는 10인데 이게 자동으로 놔둬서는 안되죠. 그래서 10을 입력하고 엔터를 넣어서 자동이 아니도록 설정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범례는 범례 서식을 이용하여 위쪽으로 표시하시오. 범례를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범례 서식 위쪽을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겹쳐갖고 지금 안 보이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림 영역을 적절히 조절을 해줘야 돼요. 미국 계열의 선을 완만한 선으로 설정하고 미국 계열의 선을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 채우기 및 선의 맨 아래로 내려가서 완만한 선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표식 옵션을 이런 형식으로 변경하시오. 표식으로 가서 표식 옵션 기본 제공에 해당 모양을 잘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전에 1단계에서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삼각형을 지정했음에도 이게 삼각형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럴 때는 아래로 좀 많이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 보면 정상적으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미국 계열의 3월 16일 요소에 반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고 미국 계열의 3월 16일이면 얘가 되겠죠. 선택을 하고 한 번 더 선택하면 이 하나의 요소만 선택됩니다. 그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추가, 데이터 레이블의 위치를 아래쪽으로 지정하시오. 레이블을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서식 아래쪽을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 작업 2번 시트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시오. 빈 공간에 커서를 갖다 두고 메뉴바에 개발 도구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서식 적용입니다. 확인 누르면 지금부터 하는 작업은 컴퓨터에 다 기록이 됩니다. 2의 6부터 L33 영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시오. 2의 6부터 L33까지 블럭 설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1번 셀 서식 사용자 지정에다가 식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셀 값이 1과 같은 경우 영문자 대문자 5가 표시가 되고 셀 값이 0과 같은 경우에는 영문자 대문자 X자를 표시하시오. 자, 이번 문제는 어떤 조건일 때 어떤 서식을 적용하고 또 어떤 조건일 때 어떤 서식을 적용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 큰 가로 한 다음에 값이 는 1이라면 영문자 5가 나와라. 대문자 5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니까 주변에 큰 따옴표를 넣어줘야 되겠죠. 안 넣어줘도 자동으로 나오긴 하는데요. 자, 그 다음 세미콜론 하고 다음 값이 0이라면 X자가 나와라.
자, 이건 대문자 5고 이거는 숫자 0입니다. 이와 같이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료 중에는 1, 0 말고 공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1일 때는 5가 나오고 그렇지 않을 때는 x가 나와라.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 확인. 그러면 상황에 맞게 잘 적용이 되었습니다. 개발 도구, 기록 중지.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동일 시트의 B의 2부터 C의 3 영역에 생성해라. 자, 그러니까 이런 곳에 단추를 만들어라. 그런 말입니다. 개발 도구, 삽입, 양식 컨트롤의 단추. 자, Alt키를 누르고 B의 2부터 C의 3에 드래그 합니다. 서식 적용 매크로와 연결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텍스트는 서식 적용. 그런 다음 빈 공간을 눌러서 완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잘 처리가 된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의 자료를 블럭 설정 컨트롤 1번 셀 서식으로 들어가서 서식을 일반으로 바꿔놓고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잘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M6부터 M33 영역에 대해서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는 그래프 보기 매크로를 생성하시오. 역시 빈 공간에 셀 포인터를 두고 매크로 기록, 그래프 보기 확인, M6부터 M33을 블럭 설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 메뉴바의 홈, 조건부 서식, 데이터 막대, 기타 규칙으로 들어갑니다. 규칙 유형은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을 선택하고 이미 선택이 되었습니다. 서식 스타일을 데이터 막대, 최소값은 백분위수 20, 최소값은 백분위수 20, 최대값은 백분위수 80으로 지정하시오. 막대 모양은 채우기를 그라데이션 채우기로 지정하고 색을 표준색 노랑으로 설정하시오. 표준색 노랑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잘 적용이 되었거든요. 역시 기록 중지부터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동일 시트의 2의 2부터 F의 3 영역에 생성해라. 여기다 만들어라. 그런 말입니다. 개발 도구, 양식 컨트롤의 단추, Alt키를 누르고 2의 2부터 F의 3에 드래그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프 보기 매크로와 연결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래프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앞서 1단계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셀 서식과는 다르게 이 조건부 서식은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 조건부 서식이 등록된다. 그래서 주의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블럭 설정을 하고 아까 들어갔던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버튼을 몇 번 눌러서 이렇게 여러 개의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만 남아야 된다는 거죠. 일단 다 지우겠습니다. 확인 누르고 버튼을 눌러봤더니 잘 처리가 되었고 다시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로 들어가 봤을 때 이렇게 하나의 조건만 남아있도록 설정을 해놔야 되겠습니다. 기타 작업 3번 시트입니다. 팡팡 요금 관리 단추를 클릭하면 팡팡 요금 관리 폼이 나타나도록 설정하고 개발 도구, 디자인 모드, 팡팡 요금 관리 버튼을 더블 클릭. 자, 그럼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수행되는 프로시저 그룹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수행되어야 할 일은 팡팡 요금 관리 폼이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팡팡 요금 관리.co 명령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디자인 모드를 해제하고 버튼을 눌러봤더니 이와 같이 폼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폼이 초기화, 즉 이니셜라이즈가 되면 구분 기본 요금 목록에는 M6부터 N8 영역의 값이 표시되고 보호자 동반은 유가 초기 값으로 선택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그러니까 바로 여기 목록 상자에 목록 값이 나오게 하고 유는 이제 이 부분을 말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선택되어 있도록 해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Alt F11. 자, 지금부터의 작업은 폼이 초기화 되었을 때 가동되어야 되니까 폼을 더블 클릭하고 이런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유저 폼의 클릭이 아니라 이니셜라이즈로 바꿔놓으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남겨놔도 되고 지워도 되고 상관은 없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셀의 범위를 목록값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로우소스 명령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mb 구분의 로우소스 값은 M6부터 N8에서 가져와라. 그 다음에
OPT-U가 기본적으로 선택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OPT-U true라고 식을 넣어주면 되겠죠. 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목록 상자에 목록 값들이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U가 기본적으로 잘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범위로는 M의 6, 즉 6행부터 넣으면 유아부터 들어가는 건데 여기 목록 상자에는 구분하고 기본 요금도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건 잘못된 건 아닙니다. 목록 상자에 열 이름을 체크하게 되면 자동으로 사용자가 지정한 범위보다 바로 위에 있는 이 1000열을 제목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팡팡 요금 관리 폼에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표 1번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하여 추가되도록 프로셔를 작성하시오. 자, Alt F11. 지금부터는 폼에 등록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작업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버튼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수행되는 프로셔 그룹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입력행의 위치부터 구해줘야 되겠습니다. range, 표의 첫 셀, current region, rows, count, 플러스 알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행은 range 한 다음에 표의 첫 셀인데 B에 4를 지목해도 되고 B에 5를 지목해도 됩니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상관은 없는데 저는 그냥 B에 5셀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B에 5셀을 기준으로 해서 current region, rows, count 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되겠는데 일단 이 B의 5셀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행들의 개수는 4, 5, 6, 7 이렇게 4개의 행이잖아요. 근데 지금 자료는 8행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4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개체들의 이름이 문제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다시 팡팡 요금 관리로 가서 이 개체를 선택하고 F4번 눌러봤더니 이 개체는 CMB 구분이었죠. 그리고 얘는 TXT 아동명, 그리고 얘네들은 OPT-U와 OPT-Mu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텍스트 입장 시간, 텍스트 퇴장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셀스 입력 행, 2열, 즉 B열에는 구분값이 나오면 되는 거죠. 그리고 3열 C열에는 텍스트 아동명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보호자 동반인데 OPT-U가 선택되면 U라는 글자가, OPT-Mu가 선택되면 Mu라는 글자가 나오도록 해라. if와 else문을 이용해라. 자, 이 포문의 문법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f OPT-U 개체가 선택되어 있다면 true라면 then 그렇다면 이 true와 false는 논리값이기 때문에 주변에 큰 따옴표를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U가 선택되었다면 U라는 글자가 나오면 되는 거죠. 입력행, 네 번째 열에는 U가 나와라. else 그렇지 않다면, 즉 Mu가 선택되어 있다면 Mu가 나와라.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and if. 자, 여러분들 중에는 이 else 부분을 else if로 처리하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물론 이런 지문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else if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 지금 문제에는 if와 else만을 가지고 처리가 충분히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임의의 함수, 임의의 명령이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하면 보호자 동반까지는 또 처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입력 행, 다섯 번째 열, 즉 2열에는 기본 요금이 나와야 되겠는데 그 기본 요금은 CMB 구분 이 콤보 상자에 두 번째 열 값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CMB 구분이 가지고 있는 리스트 목록 값이 나와라 라고 만들어주면 되겠고, 여기 다음에 이제 행 번호와 열 번호를 넣어주면 되겠는데 그 행 번호, 사용자가 뭔가를 눌렀는지를 기억하는 명령은 리스트 인덱스였죠. 그래서 CMB 구분점 리스트 인덱스에서 행 값을 가져오고, 열 값은 항상 목록 상자의 값은 0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0열, 1열, 1열의 값을 가져와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리스트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이 구분값을 가져올 때는 그냥 간단하게 개체 이름만 적어서 처리했는데 왜 여기는 또 이렇게 어렵게 처리하나요? 라고 물어보실지 모르겠는데 0열의 값을 가져오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냥 개체 이름만 적어도 해당 항목의 값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지만 그 외 뭐 1열, 2열 이런 값을 가져오게 될 때는 리스트 명령을 사용해야 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F열의 입장 시간, G열의 퇴장 시간을 가져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요금이 나오면 되겠는데 요금은 퇴장 시간의 시간 빼기 입장 시간의 시간이다. 시간을 추출하는 명령은 hour 함수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퇴장 시간에 대해서
hour를 걸고 텍스트 입장 시간에 대해서도 역시 hour를 걸어줘야 되겠습니다. 해서 시간 빼기 시간에서 결과값을 산출하면 되겠고요. 이렇게 hour에 의해서 추출된 값은 숫자입니다. 하기 때문에 따로 value 명령이나 vel 함수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지문에 보니까 이렇게 구한 시간값에 대해서 가로를 걸고 있습니다. 해서 문제에 나온 대로 가로를 이렇게 걸고 그 다음에 곱하기 기본 요금. 그 기본 요금은 앞서 이 오행에서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복사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도 지금 목록 상자에서 값을 끌어오기 때문에 따로 벨 명령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 퇴장 시간과 입장 시간에 각각 hour가 걸린 점에 대해서 그냥 퇴장 시간 빼기 입장 시간을 하고 그 가로 바깥쪽에 hour를 한 번만 걸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안 됩니다. 시각 빼기 시각을 한 값과 어떤 시간값을 계산한 다음에 나중에 시각을 추출하는 것은 결과가 다를 수도 있거든요. 자, 식은 다 만들었으니까 창을 닫고 폼을 가동해 보겠습니다. 유아 선택하고 아동명은 대강 입력하고 유 입장 시간은 10시 퇴장 시간은 12시로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등록 버튼을 눌렀더니 그에 맞게 결과가 나왔고 여기 있는 목록값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값이 잘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잘 처리가 되고 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임의로 넣었던 데이터는 반드시 델리트 키로 삭제해야 되겠습니다. 앞서 이 리스트 인덱스를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문제에서는 참조행 변수를 만들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번 문제도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지우고 참조행이라고 변수를 적어주면 되는 거죠. 다만 이렇게 참조행이라고 적을 일이 한 번밖에 없어서 이번 문제는 제가 따로 선언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종료 단추를 클릭하면 그림과 같은 메시지 박스를 표시한 후 폼을 종료하는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자, 해당 폼의 종료 버튼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메시지 상자부터 나와야 되겠는데요. 이번 문제는 메시지 상자 안에 단추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전자의 기법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시지 박스 한 다음에 시스템의 현재 날짜와 시간이 나와야 되겠는데 날짜 시간이 다 나오는 명령은 now였습니다. 그래서 now라고 적어주면 되겠고 이 now는 함수 명령이기 때문에 주변에 큰 따옴표를 넣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올 메시지는 처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단추는 확인 버튼 하나밖에 없습니다. 해서 VB OK only를 지정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캡션은 등록 화면을 종료합니다. 점까지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폼을 종료하는 명령 언노드 미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VB OK only는 기본값이기 때문에 컴마를 그냥 이렇게 생략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자, 풀이가 다 되었으니까요. 창을 닫고 가동을 해보겠습니다. 종료 버튼을 눌렀더니 메시지 상자도 잘 나오고 폼도 잘 종료된다는 점에서 잘 처리가 되고 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모든 풀이가 다 되었습니다. 시험장은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장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알아서 여러분들의 수험 번호로 저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